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대구의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좀 말씀드린 이 주제들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정치, 문재인 이런 상황도 그렇고요. 오늘 저 김정은이 저거 봤죠? 트럼프 대통령과 뭐 5월에 미국 정상회담 한다. 지금 이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해왔던 이른바 한미동맹 강화, 북폭, 그리고 좌익 정치적 척결, 이런 좀 단순한 담론을 좀 넘어서드는 좀 잔머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도 좀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보지 마세요. 그 언론 보면 더 헷갈립니다. 자, 우리 문재인이가 이제 3월 중순에 연방제 통일안 개헌안 올린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쪽에서도 보수단체 뭐 300개가 모여서 공산주의 개헌안 반대한다 막 뭉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크게 염두에 둘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개헌하려면은 국회의원 200석 필요합니다. 300석 중에 200석 필요한데, 문재인 쪽의 당에 있는 전체 의석수가 110석대밖에 안 돼요. 200석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중에서 문재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50석밖에 안 됩니다. 200석을 어떻게 채워요, 이거를? 그러니까 애초에, 자, 연방제 개헌안 지금 막겠다고 자유한국당의 뭐 탄핵 세력들, 김무성이 뭐 김성태 다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6석입니다. 자기들만 국회에서 투표 안 하면은 그거 막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막는다고 멀쩡히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 다 나와라 이럽니까? 자기들만 투표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어저께 국회 각 정당들 개헌 특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개헌을 6월 지자체 선거 때 국민투표로 통과시킨다 막 문재인이 떠드는데, 5개 정당 중에서요, 그런 식의 개헌을 하겠다고 나온 데는 문재인이 오른팔인 최인호 국회의원 딱 1명밖에 없었고, 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그리고 저 유승민 안철수당 바른미래당의 저 뭐 이태규 다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저 박지원이의 민평당 있죠? 거기도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에 붙어가지고 사실상 이중대 노릇하는 저 노회찬 심상정의 정의당, 거기도 내각제입니다. 다 내각제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국회의장 시켜준 정세균 국회의장도 사실상 국회가 다 합쳐가지고 개헌하자, 개헌 연기하면서라도 국회가 다 모여서 합의하자. 자, 그럼 문재인 쪽만 빼고는 나머지 국회의원들 다 내각제인데,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 다 합쳐서 단일안 만들자. 그 개헌안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연방제가 나오겠습니까? 내각제가 나오겠습니까? 내각제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쪽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문재인의 연방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그건 자유한국당만 자기들만 투표 안 하면 부결되는데 그거 우리가 왜 신경 씁니까? 우리가 그걸 막아내야 될 개헌안은 내각제 개헌안이라는 겁니다. 그 내각제 개헌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쪽에 50명 빼놓고는 250명이 지금 다 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각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기서 지금 좀 어르신들 1960년도에 제2공화국 기억나세요?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1년 동안 그때 여기 뭐 대학생이신 분도 계실 거고 직장이신 때 있을 텐데, 그때 어떻습니까? 60년도에
하루에 데모가 3,000건 벌어졌습니다. 데모가 하루에 3,000건 벌어져서 실제로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데모가 많냐? 내각제하게 되면은 장관을 그냥 국회의원들이 다 나눠 먹습니다. 장관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래서 치안을 담당해야 될 내무부 장관이 막 몇 달 만에 교체가 되고, 북한을 막아야 될 국방부 장관이 몇 달 만에 교체가 되고, 이러니 무슨 나라가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계속 데모만 일어나고, 그 당시 대학생들은 북한하고 통일하자고 평양으로 달려간다 난리법석 치고,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이거 완전히 북한의 흡수 통일 되겠다고 해서 나온 대한민국의 영웅이 누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 안 나왔으면요, 대한민국 안에서 무너지고 북한의 흡수 통일 당할 그런 위기가 처했고, 그게 바로 내각제의 본질인 겁니다.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요, 호주나 뭐 영국이나 전체적으로 국가가 안정된 나라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날릴지, 아베가 군함 끌고 와서 포위할지, 안보가 가장 위협적인 나라에서 내각제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 1년도 못 버팁니다. 우익이니 좌익이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김무성이가 안보 특위 맡아서 내가 안보를 지키겠다고 튀어나왔는데, 내각제 자체가 안보를 파괴하는데 무슨 안보를 지키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내각제 세력은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가 탄핵시켰죠? 김무성이죠. 김무성이 아닙니까? 유승민이 하고, 그리고 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아닙니까? 그 자들이 탄핵시킨 이유가 바로 내각제를 하려고 탄핵을 시켰고, 이제 기회가 왔다 해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즉 내각제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박 대통령 무죄 석방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내각제 어떻게 막느냐? 간단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개헌은 자기들끼리 250석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50%만 반대하면 내각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우리가 그냥 발로 뛰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하고 뭐 할 것도 없고요. 발로 뛰어서 친구 친인척 모아서 2공화국 때만 설명해주고, 또 더 좋은 설명, 내각제 되면은 박지원이가 3개월 총리, 김무성이가 3개월 총리, 이재호가 3개월 총리, 홍준표가 3개월 총리, 이렇게만 널리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개헌의 국민투표에서 이렇게 막아내면요, 이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다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다 그냥 국회의원 해산시켜가지고 완전히 새판 짜서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낼 수 있고, 그때 박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언론들 보지 말라는 게요, 지금 저처럼 얘기하는 언론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디어 칩 빼고는 한 군데도 없으니까 다른 언론들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국내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늘 김정은이가 문재인의 안보실장을 워싱턴에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5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근데 그걸 왜 문재인 직원이 전달해 줍니까? 김정은 직원이에요, 그 정의화 안보실장은. 하여튼 지금 나라가 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안보실장이 왜 김정은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전해줘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일반적인 보수 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김정일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김일성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핵무기 언제부터 개발했냐? 91년도에요. 그때는 대한민국에 핵이 있었습니다. 미군의 전술핵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김일성이가 겁을 먹고 한반도 비핵화하자. 아, 왜 자기는 핵이 없는데 대한민국에 핵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핵이 없고 김정은이 핵이 있으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김일성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해서 미국이 동의해주고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도 동의해줘서 핵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남한에. 그래서 이제 핵 없는 세상에서 무슨 평화하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바로 2년 만에 김일성이가 핵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김일성이한테. 이번에 뭐 김정은이가 자기 선대가 비핵화가 원래 유운이다? 김일성이의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비핵화였습니다. 그땐 대한민국만 핵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핵을 사기쳐서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93년도에 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미국이 간파해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때려 부수려고 그랬죠. 때려 부수려고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또 사기를 쳐서 제네바 협의를 맺어서 핵 포기하는 대신에 돈을 받아갑니다. 석유부터 뭐 경수로 건설 돈을 받아갑니다. 그때 이미 사기쳐서 돈을 뜯었습니다. 그 뜯은 돈으로 김정일이는 또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돈 누가 줬어요? 그때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돈 줬죠. 5억 불. 그 돈까지 합쳐가지고 계속 핵을 만들다가 2003년도에 걸립니다. 미국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핵 없앤다고. 그래서 육자회담 때도 2번을 합의했는데 똑같아요. 핵 동결한다 그러고 돈을 한 번 받아가고 또 한 번 동결한다 그러고 돈을 한 번 받아가고 이러면서 완전히 판 깨지고 김정일이 김정은 넘으면서 이제 핵을 6번 실험을 성공시키고 그때만 해도 김정일 때만 해도 북한의 핵은 서울만 겨냥했는데 이제는 워싱턴을 날려버릴 장거리 ICBM 미사일까지도 개발에 거의 완수를 했습니다. 즉 몇 번 속았습니까? 지금 이거 30년 동안에 3부자한테 계속 속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천안함 얻어맞고 연평에서 얻어맞고 발목질에 걸려가지고 국군장병 다치고 지금 이 꼴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만나고 4월에 문재인하고 만나고 이렇게 돼서 또 핵을 중단한다고 하고 돈을 뜯어가겠다. 지금 그렇게 다들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당했어도 미국이 완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는 서울을 겨냥했는데 지금은 워싱턴을 겨냥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속으면은 워싱턴이 불바다 될 수 있는데 미국이 넘어가겠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요. 이미 김정일 때부터 주중 대사하다고 주 유엔 대사했던 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오른편 측근이에요. 육자회담 때 김정일이 사기칠 때 부시한테 이거 100% 사기다. 이거 100% 사기 당한다고 그때 얘기했다가 잘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바로 옆에 딱 지키고 있는데 설마 이번에 또 속겠냐 이거죠. 5월달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려면요 이미 지금 그 얘기 나옵니다. 미 군이 직접 들어가서 김정일 때는 핵시설만 검증하면 되는데 지금은 핵시설만 검증하면 안 되고 핵폭탄 거기 뭐 저장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쏴놨을 거 아니에요. 핵폭탄 그거 뒤져야 되고요. 장거리 미사일 워싱턴까지 날려야 될 장거리 미사일 ICBM 다 뒤져야 됩니다. 북한 전역을 다 뒤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도 미 CIA나 미 군이. 자, 도대체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핵폭탄을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취미로 만듭니까 핵폭탄을? ICBM까지 합치면요 저 북한에 우리 동포들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한 10조 원 갖다 썼을 텐데 그거 만들다가 한 수백만 명 굶겨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 핵폭탄을 만든 이유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거 아니죠. 체제 안정은 쥐들이 개혁기가 막 해가지고 미국과 수교 맺으면 되는데 핵폭탄을 30년 동안 만든 이유는 핵을 들고 워싱턴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을 대한민국의 손을 떼게 만들려는 겁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우방이지만 워싱턴이 불바다 되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핵폭탄 들고
미군 철수시키고 손 떼게 하고 핵폭탄 들고 서울을 협박해서 무력 적화 연방제 통일을 들어가려고 핵폭탄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히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핵폭탄 만들려고 30년 동안 수백만 명 죽였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하고 만난다고 핵을 포기한다? 미군이 들어가서 핵시설을 다 뜯어버린다? 그거 김정은이 혼자 만들었습니까? 북한의 그 강경 군부 세력, 노동당 세력 없습니까? 난리 법석 날 거 아니에요. 난리 법석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난 김정일이나 김일성 때처럼 또 속인다 미국을? 지금 그 짓 한 번 더 하면요 진짜 평양 불바다 됩니다. 아 이게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이거 이번에 한 번 더 속였다가는 평양 불바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합니다. 야 김정은이가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김정은이 만난 사람 이번에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저 문재인 졸개들이 처음 만났고 처음 등장했어요 외교무대에. 그 우리는 김정은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김정일이겠지 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다들. 이게 아니구나. 아 김정은이는 우리로 따지면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놈입니까? 졸부의 3세죠. 졸부의 3세 가지고 아버지 돈 가지고 그냥 오렌지 주스는 돈 쓰고 그놈이 좋아하는 술이 꼬냑이에요. 꼬냑. 그리고 그놈이 좋아하는 음식이 싹스핀하고 족발입니다. 그런 놈이 무슨 핵폭탄을 들고 워싱턴을 불바다 만들고 그럴 정도의 깜이 안 되는 놈일 수가 있겠다는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이구나.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박격포로 쏴주겠다는 놈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요미우리 신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군부에게 협박받아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도장 찍어가지고 장성택이가 박격포 맞고 처형당했을 때 5일 동안 방에 처박혀서 펑펑펑펑 울다가 간신히 튀어나왔다. 이런 놈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놈일 수가. 김정일하고 전혀 다른. 그랬을 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북한 체제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핵 제거하고 지 혼자 살려고 미국하고 딜치다가 군부한테 잡혀가지고 맞아 죽는 수도 있고, 반대로 트럼프 만난다고 쫄래쫄래 나가다가 하와이나 플로리다로 망명할 수도 있고, 이거 상정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한 달 전에요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여기 오영국 대표랑 같이, 아니 문재인이가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이 제거하겠다는데, 북폭으로, 문재인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차라리 김정일 때처럼 핵무기가 서울로 날라올 때는, 아까 아직도 뭐 우리 문제니까 미국한테 얘기하지 말아도 가능한데, 아니 미국을 치겠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너 핵시설 제거하려고 북폭하지 마. 아 이거 미국이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이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 핵무기 그거 누가 도와줬습니까? 김대중이 도와줬잖아요. 핵무기 만드는데 돈 줬지 않습니까? 우리 책임인 건데, 이거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은 대한민국 걱정하지 말고 니네 자위를 위해서 마음껏 북폭해라. 김정은이가 보복 전쟁 들어오면 그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핵폭탄 쏜다? 제가 맞겠다. 잘 핵폭탄. 김정은이 핵폭탄 그거 무서워가지고 벌벌 빗봐야 그냥 맞겠다. 탄적인 그거 맞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자세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 가서 저희가 영어로 번역해서 그 입장 전달해 줬습니다. 근데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한테 다 그래. 핵폭탄 맞을 각오하자. 그건 동의 못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옆집 이웃들에게 설명해야 될 게, 김정은이 저놈은 골방에서 맨날 울고 있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갈 준비나 하는 쫄보다. 쫄보. 저놈들 쓸어버려 봐야 반격할 용기도 능력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면은 북한 체제 붕괴시키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 망명을 하든 북한 체제 붕괴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땅 우리 땅입니다. 헌법상이요. 북한은 정권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을 불법 점령한 괴뢰 집단일 뿐입니다. 김정은이가 망명을 하든 김정은이가 살해를 당하든 이 꼴 나면요. 우리 땅 찾으러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북으로 쳐들어가서 올라갑시다 얘기할 때 김정은이는 무자비한 놈이 아니고 겁쟁이 쫄보라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겁쟁이 쫄보예요. 자, 김정은이와 김정일의 가장 큰 차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정은이는요, 지금까지 수십 번 잠적했습니다. 수십 번 잠적을 했어요. 아니,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놈이 왜 잠적을 합니까? 그거 대한민국에 탈북한 최고의 탈북자, 태영호 대사가 오기 전에 최고의 탈북자 북한 통전부 고위 관리였던 장진성 씨가 강연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군부 세력 무서워서 파업하는 거다. 군부가 그냥 계속 김정은이 좌지우지하니까 이 어린 놈이 무서워가지고 나 더 이상 일 안 해. 그래서 잠적을 하면은 군부가 좀 와가지고 달래주고 이런 정도 수준의 놈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요, CIA에서 김정은이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 놈이 취임할 때는 80kg였는데 사진 분석했더니 130kg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34살이에요. 34살. 34살짜리가요. 80kg짜리가 딱 7년 만에 130kg가 된 겁니다. 밤마다 공포에 떨면서 삭스핀에 꼬냑에 족발이나 처먹고 있으니까 이 꼴이 난 겁니다. 이 꼴이. 그래서 요즘에 제가 김정은이 사진을 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김정은이 사진 나왔죠. 문재인 졸개들과 사진 보세요. 완전 스모 선수예요. 스모 선수. 무슨 독재자 놈이 밤새 삭스핀 처먹다가 130kg까지 됩니까? 자, 이런 얘기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미디어치 TV만 보셔야 돼요. 김정은이는 쫄보다. 김정은이는 핵폭탄 날릴 용기도 없고 남침할 용기도 없는 놈이다. 그리고 저놈은 조만간에 암살당하든지 미국으로 도망간다. 그때 우리는 북한으로 쳐들어간다. 맞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웃집 손잡고 한마디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